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도환입니다. 정선구는 폐광 이후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번 정선군수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 모두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방송은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와 함께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튜브 지원방송과 지원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6.3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정선군수 편, 먼저 후보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최승준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최철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철규입니다. 자, 이제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간단하게 진행 방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발언과 주도권 토론, 맞수 정책 토론, 그리고 후보자의 비전을 노래를 통해서 전하는 지금 이 노래 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이 추가되면 별도의 안내 말씀 없이 마이크가 꺼집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출마 이유와 각오가 담긴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각 후보의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최철규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정선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최철규입니다. 우리 정선은 현재 민생 위기,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전락하고야 말았습니다. 대체 산업은커녕 기업 유치도 일자리마저 없어 우리의 청년들은 도시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인근 태벽과 삼척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석탄산업 전환 시대를 맞아 국책사업 유치에 각 1조 3천억, 9천억대를 따오면서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은 아무런 준비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비서관으로 국정을 참여해 봤습니다. 강원도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으며 성과도 냈습니다. 경제와 행정을 모두 아는 저 최철규가 정선 경제를 확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승준 후보의 시작 발언 1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원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최승준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와 성원 속에 민선 7기와 8기 동안에 와와버스와 군립병원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정말로 많은 일들을 국민 여러분들과 700여 공직자들이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조기에 개통하고 KTX 경강선 평창역에서부터 정선역을 거쳐 사북역까지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의 규제 완화 문제, 가류양산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문제와 어렵게 선정된 기본소득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가 하겠습니다. 저와 그리고 우상호 도지사가 함께 손을 잡고 정부의 지원을 확실하게 이끌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순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순서가 된 후보가 사회자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또 답변 시간도 정할 수 있는데요. 주도권을 갖고 계시더라도 질문 시간은 좀 가급적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답변 시간도 30초 정도는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 후보께 드리는 시간은 각 6분인데요. 순서에 따라서 최승준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 후보님 시작 발언부터 좀 세게 하시네요. 저는 가볍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후보님 선거운동 다니시기에 지역이 넓어서 많이 힘드시죠? 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정선군이 워낙 면적이 넓고 서울시 2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서울시에 계시는 이제 구청장님들 만나보면은 선거 때 자기 지역구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한나절이면 다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역이 넓어서 골고루 다 몇 가구씩 우리 주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인사하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 후보님 혹시 정선의 면적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서울의 면적의 한 2배 정도라고 네네.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220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아까 제가 골고리 이제 우리 주민들이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수리골이라고 하는데 다녀보셨습니까? 수리골이라고 행정구역 명칭을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자연불악에 우리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건 뭐 초장부터 예, 무슨 그 초등학교 암기록 테스트도 아니고 어쨌건 제 주도권 그야말로 시간이니까 이렇게 답변 하면 안 되지 잠깐 않겠습니까? 중단하시고 좀 정책 모르시면 질의를 모르신다고 정중하게 하시면 좀 되지요. 해주세요. 정책 질의. 마당목이라고는 혹시 아시나요? 아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군수 선거답게 그러니까 정책 질의를 묻는 좀 질문에 해주세요.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요. 제가 답변하잖아요. 그런 질문은 그래, 좀 알겠습니다. 잘못된 질문이라고 예, 얘기하는 답변을 겁니다. 거부하시니까 지금 토론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자 지금 우리 군에 혹시 그 이장이 저 몇 분이나 계시는지 우리 저기 리가 몇 개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똑같이 이렇게 반복하시는데 어허. 정말 12년 군수를 하시고서 지금 군수 토론에 자, 나와서 알겠습니다. 하시는 더 이상 말씀이 이제 그런 그 질문을 정도밖에 드리지 안 않겠습니다. 안 됩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시간이니까. 186개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86개리에 185명의 지금 한물이 이제 고리시기 때문에 이장이 계시는데 그 중에 상당수 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지금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을 하시는 분들이 정선에 오셔가지고 단기간에 이장을 하실 수는 없거든요. 보통 이제 5년 또 10년 아니면 한 20년 동안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또 이렇게 품앗이도 하고 부대끼면서 정을 쌓아가고 또 신뢰가 쌓여진 뒤에 이장에 선출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후보자께서는 정선에 전입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이제 4년째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기본소득 요번에 받으시겠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배우자도 받으시나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주택은 자가신가요? 저는 월세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사신다고요? 제 부모님 집이에요. 아, 부모님 댁에 월세로 네,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이제 공사석에서 농촌 이게 그 농산물 가공센터를 이제 건립하시겠다고 하고 또 물류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건 예. 어떤 이유인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농산물 자체로만 판매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네. 가공 또 유통 물류 체계 구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가공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물류센터는 어떤 의미입니까? 가공과 유통을 하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물류센터는 그러면 저장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장고뿐만 아니라 운송 체계를 모두 포함해서 그럼 말씀드립니다. 이제 산지 유통센터 APC를 말하시는 거죠? 그거 좀 다른 개념이고요. 제가 이렇게 농산물 알겠습니다. 유통센터를 했던 알겠습니다. 것은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니 알겠고요. 정확히 30초 답변 시간을 주십시오. 그 제가 2분 질문한 뒤에 30초 드리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물었으니까 그거는 답변만 해주시면 되고요. 가공센터에 대해서 이제 아마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센터가 지금 설립이 더 수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이번에 신활력 사업으로 거의 한 50억 가까이를 투자해서 새로 300평 규모의 농산물 가공센터를 지금 건립해서 6월 달이면 준공이 돼서 이제 운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이따가요. 그 APC 센터에 대해서 혹시 답변기를 좀 주세요. 네, 일단 주도권 갖고 제가 계신- 주도권 토론이니까 네. 제 묻는 말에 좀 답변을 해주시고 저 방해하지 마시고요. 그 농산물 유통센터 관련해서는 이것이 이제 모든 농산물을 이제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과에 국한돼서 하시는 건지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자, 저는 사회적 기업 형태를 만들어서 네. 우리 폐강 지역에 석탄산업 전원 지역에 강원 남부라는 기억처럼 우리가 농산물 유통센터를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서 강원랜드에 사철 납품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외 읍면에 모든 농산물이 해당이 되고요.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이제 경매도 보고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죠. 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수의 계약을 통해서 이게 물건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를 어떻게 하는데? 특별히 뭐 입찰 형식이 아니고 판매를 어떻게 하죠? 그래.
반면은 강원랜드에 사회적 기업 형태로 해서 계약 특례를 적용해서 수의 계약을 하겠다는 소규모의 강원 협동조합을 남부와 만들어서 우리 주민 주식회사 강원랜드에 소량 아십니까? 납품하시겠다 그런 뜻이네, 그죠? 그게 어떻게 소량 납품입니까? 소량이죠. 강원랜드 우리 전체에서 농산물, 지역 농산물 폐강 쓰는 게 지역에 그 25억에 우선 구매- 불과해요. 자, 시간이 잘못 알고 있는데 폐강 지역 농산물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얼마나 구매하는지 압니까? 네네.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주도권 토론이 우리 최철 교부님이시니까요. 자, 그럼 6분 시작할까요? 네. 예, 최철 교부님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6분 시간 260억이나 시작해주세요. 됩니다. 돌리세요. 네. 시간 쓰시면서 팩트를 좀 알거나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예. 자, 그럼 제가 주도권 토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선 사회조사 연구소에 따르면은 우리 정선 국민들이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우선 꼽는 것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꼽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선 우리 최승준 후보께서는 지난 8년간 또 12년간 대체산업 육성이나 기업 유치 이거에 대해서 몇 개나 과연 이것을 성사시켰는지, 그리고 공공 일자리 말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몇 개나 기여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후보님 이제 지역 발전의 어떤 전제 조건을 뭐 생산업이나 제조업 같은 그런 기업이 필수적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랜드라고 하는 훌륭한 지역 기업이 있고, 거기에는 5천 명 종업원이 뭐 대표를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있고, 아마 태백 삼척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강원랜드는 첨단 정직원이 산업의 3,700명입니다. 그런 상당히 부러우신가 본데 저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 군의 특장점에 맞는 그런 경험을 잘 살려서 지금까지도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또 아니, 남부 강원랜드 주민주라든지 우리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민주라든지 강원랜드는 답변 제가 가로막지 경영을 마시고요. 3년간 하다 나온 기업입니다. 제가 경영한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후보님이 기업 유치를 지난 8년간 몇 개나 하셨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아니, 겁니다. 정성군의 우리 국민들의 사회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47%나 예. 정성군이 인구를 유입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정성군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보다도 사람이 부족한 현상이죠. 지금 이제 그 후보께서 대표를 하셨던 강원랜드 협력사들도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천 영월에서 교수님, 이게 출퇴근 제가 하시고 후보님, 또 제가 한번 외국인 제 계절 주도권 근로자들이 터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못하게 예.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어쨌든 주도권 터니까 되시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원랜드에 기대 가지고 정성 경진을 살리려고 하니까 정성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사북 고안부터 남면 신동에 이르기까지 정선 전체의 경제가 어떻게 강원랜드 하나만 보고 경제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군수로 나온 것도 강원랜드는 제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놓고 왔습니다. 이제는 정선 지역이 자생력을 가지고 강원랜드와 동반 성장하는 시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변 기회를 나온 좀 것인데, 주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또 검토를 해보니까 지역 유치, 뭐 기업 유치 이런 실적이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실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강원랜드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 정성군은 발전하겠습니까? 답변 기회 안 다시 주실 한번 겁니까? 예, 이것은 지금 뭐 기업 유치가 전 실적이 없다 이렇게 인정하고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들으시고 다음 질문 하신다고요?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백은 지금 산업 유치 1조 3천억 국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삼척도 중입자 가속기 크러스터 사업 등 9천억대 이 구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서너 개씩 석탄 산업 전환 시대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 정서는 지난 12년 동안 국책 사업이나 대체 산업에 대해서 군수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삼척의 중입자 가속기 사업하고 태백시의 청정 에탄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우신지 아까부터 이제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중입자 가속기 사업에 대해서는 정선군에서도 이미 검토를 했고, 지금 삼척시에 그 협력하는 민간 회사도 정선군에 당초에 먼저 이제 그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지금 삼척시에 하는 것은 일본식 방식이고요.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은 독일식 그 중입자 가속기 방식이었습니다만은, 후보님, 지금 다른 시도에 평가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성군의 계속 현실이 비교 엄중하기 평가를 때문에 하시니까. 국책 사업 유치를 위해서, 대체 사업 유치를 위해서 정선 군수로서 지난 8년간 어떤 노력을 했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정선군은 지금 정선 5일장이라고 하는 관광 특화 사업, 그리고 웰리스 관광 도시로 가기 위해서 가리왕산에 올림픽 국가정원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강원랜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복합 리조트를 거듭나서 거기에서 많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창출되는 것이 가장 검증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우리 정선같이 물리 여건이 나쁜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외지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계속 그런 현실을 좀 똑같은 인정을 말씀을, 하셔야지. 똑같은 무조건 말씀을 첨단 산업이다, 반복하시는데 국가 산업이다 해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동경하고 제가 해서는 안 말씀드리잖아요. 되는 강원랜드 것이고요. 경영은 제가 성과를 내고 나온 사람입니다. 강원랜드가 뭐 강원랜드에 최후번인 개인 의존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 기업, 국민들이 만드는 강원랜드에 주민 의존하는 기업이죠. 그런 발언을 하지 네. 마십시오. 마치 지역이 이제 공사사에서 가생력을 발언하실 때마다 가지고 마치 자립 경제를 강원랜드가 만들어 최후보 나가야 개인 됩니다. 사업인 것처럼 대체 산업 그렇게 육성에 말씀을 아무런 노력을 안 하시는데, 하셨지 않습니까? 네. 다음 순서. 네. 자, 여러분 지금 지원방송이 주관하는 6.3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의 정선 군수 편 함께 하고 계신데요. 좀 열기가 초반부터 뜨겁습니다. 이번에는 맞수 정책 토론 시간인데요. 이게 서로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듣고 뭐 이런 과정들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아까 주도권 토론이랑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한 후보께서 2분 동안 대표 정책을 발표해 주시고 그 발표하신 정책에 대해서 상대 후보께서 6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그 정책들을 검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최철규 후보께서 대표 정책을 2분 동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수도권 90번 대 교통 혁신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제천 삼척 간 태백 영동선을 직선화 고속화하고 KTX 평창역에서 정선선을 신설하여 정선 전역을 관광 자환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저는 대체 산업을 발굴하고 일자리 3,000개를 만들겠습니다. 산자부에 당당히 요구하여 국책 산업을 따내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 리조트 조성과 또 가리왕산 산림보건 정선현 뉴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 3,000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농가 소득도 2배 증진시키겠습니다. 임산물 가공 유통 물류센터를 만들어 강원랜드에 사철 납품하는 시대를 열고 우리 명품 사과, 인계 사과, 6차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농가 소득을 배가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지노 배후 도시인 고항과 사북을 관광 특구로 지정해서 강원랜드와 동반 성장하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계절 종합 스포츠 에어돔 시설 설치하여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최순수 후보께서 6분 드릴 테니까요. 이게 토론이니까 질문하시고 답변 기회 드리고 하면서 6분 동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 오늘 아침에 그 오뉴스라고 하는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셨죠? 오뉴스요? 오뉴스라고. 오뉴스는 제가 뭐 모르겠어요. 전화 인터뷰를 하셨든지 아니면 서면 인터뷰를 하셨든지 아니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보도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 전혀 그렇지 그렇게 않습니다. 나와 있어요. 최철규 후보께서 오뉴스하고 인터뷰 제목이 저는 그렇지 잠깐만요. 않습니다. 제가 질문하니까 군수를 바꿔야 지역이 정선이 바뀐다. 뭐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거기 내용에 보면은
제천 삼척 고속도로를 이제 선형을 직선화하고 또 고속화해서 이동 시간을 단축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우리 제천에서 삼척 간의 선로는 태백 영동선을 유지하면서 고속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고속도로 제천 삼척 간 고속도로를 선형 개량을 해서 고속화하겠다고 아니죠. 인터뷰를 그거는 하셨거든요. 제천 삼척 간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천 삼척 간 태백 기사에 영동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것은 뭐 제가 그 인터뷰 한 적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다음번 그건 이제 인터뷰 때 제가 그 자료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갔고 참 내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지적적인 것을 가지고 제 질문 시간입니다. 제 질문 좀 시간. 후배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의를 좀 게 갖추십시오. 예? 무조건 그런 전법으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막무가내로 제가 너무 좀 지역적인 공약 사항에 그런 대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제가 겁니다. 추가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KTX 경강선 연결을 우리 군에서 이제 5년 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최 후보께서는 영동 태백선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천에서부터 저는 뭐 두 가지를 다 지금 공약으로 두 가지 다 내고 하신다고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그게 혹시 그 우리 영동 정선에- 태백선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게 한 선로는 한 125km 되고 네. 전체 사업비가 한 3조 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BC 분석이 어떻게 나오지도 알고 계시죠? BC 분석이 문제가 아니고 아니 그 묻는 말 답변해 태백 주세요. 영동선이나 평창역에서 정선선이나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겁니다. 무슨 태백 경제성 영동선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질문을 저의 주도권 시간이니까 네. 저한테 좀 맡겨주시고 아까 이제 우리 군에서는 그 평창 정선선을 이제 일관되게 추진을 해오고 있고 그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민 숫자의 2배가 넘는 7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토부에 제출을 해서 지금 순위를 앞당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 정선선은 사업비가 한 1조 1,000억이면은 태백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또 시간도 훨씬 더 단축이 되는 그런 이제 시설이고 또 BC 비율도 0.45가 나올 정도로 아주 경제성이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군에서 조기에 그 철도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태백 영동선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평창 정선선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태백 영동선을 이제 시작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정선읍 주민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 다 제가 소두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강원도에서 모든 것이 정선에서는 10개의 굉장히 고속철도 중요한 노선이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정선군에서 2개 사업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제 지금- 던져만 놓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아니 들리고 제가 한 말씀을 자, 좀 됐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아니 지난 8년간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줄기차게 주장을 아니, 좀 하시고서는 토론 룰을 좀 뭐 지켜주세요.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것을 또 공격을 하시고 됐습니다. 하는 게 그만하시고 제가 질문할게요. KTX 평창 정선선 관련해서 저희들이 서명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아리랑제일 행사를 비롯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그 서명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강원랜드 직원이 5천 명이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 직원들한테 좀 서명을 받기 위해서 강원랜드에다가 이게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4차례나 했습니다. 그 대표가 직접 계신 자리에서도 우리 실무진들이 가서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서면으로도 보고를 드렸는데 단 한 제가 명도 서명을 좀 하시죠.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 최 후보님도 서명 안 하셨죠? 다 했고 우리 직원들도 다 한 했을 명도 뿐 아니라 받은 적이 없고요. 우리 회신도 받은 적이 없어요. 지역까지도 강원랜드 직원들이 나가서 서명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까지 했습니다. 이걸 다음 토론회 때 제가 분명히 팩트 체크를 우리 하도록 교수님 그렇게 참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이런 없고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또 평창 정책지를 좀 하십시오. 정선선 이 노선을 이렇게 완성하는데 가장 이제 순위를 앞당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강원랜드에서 민간 투자로 대응 투자로 한 3천억 정도만 투자가 하면은 1순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KT 프로젝트에 좀 담아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묵살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피드백도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최 후보께서는 그런 평창 자, 정선선에 저한테 한번 대해서 답변할 기술 좀 관심이 주시죠. 없는 답변 좀 들어보시죠.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후보님은 본인이 하실 일을 하시면 됩니다.
왜 남 탓하고 강원랜드 탓하고 그러십니까? 정선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선군 전체의 가장 중요한 기업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강원랜드 탓하다가 강원랜드가 중요하다가 그 말 외에 한 게 없어요. 본인이 지금 지난 12년 동안, 8년 동안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를 저한테 좀 알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성과가 너무 이번에 많죠. KTX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아니 자, 국책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주철 교무님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승준 후보가 대표 정책 2분 동안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저 이제 여러 가지 기업 유치 문제라든지 또 인구 증가라든지 또 관광 산업이라든지 모든 그런 사업의 전제에는 수도권의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폐광 이후에 관광 산업에 많은 예산과 또 행정력을 투자를 했지만 성과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교통 접근성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는 광역 교통망 개선 사업을 위해서 동서고속도로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4개 시군의 군민들 또 시장 군수들 또 특별히 이철규 의원께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지난해 예타 통과가 됐고 지금은 설계 단계에 착공을 했습니다. 남북 구축 고속도로 또한 우리 정선군을 남에서 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주도해가지고 10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광역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고속도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KTX 경강선 중에서 평창, 정선 그리고 사북까지 1시간 2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의 교통망이 완성이 되면은 정선군도 앞으로 좀 인구도 늘어나고 중요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생겨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공약 사항이 많지만 우선 이제 그 기본소득 사업을 좀 고도화해서 이제 자체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LNG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아니고 LPG 배관망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최철규 후보께서 주도해서 우리 최승준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6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후보께서 지금 동서 고속도로 조기 착공 문제, 또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개설 문제, 또 평창 정선선 시설 문제, 우리 정선에 그야말로 혈맥을 뚫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군수가 누가 되든 관계없이 이런 부분에 진짜 힘을 합쳐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과 함께 따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자,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좀 묻겠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을 하는 10군데가 모두 참 그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기 때문에 받는 거죠, 그죠? 인구 소멸 위기 다 지역 위기 지역입니다. 전국의 군단위를 대상으로 예, 선정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구 소멸 위기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일자리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도시로 청년들도 떠나고 가족들도 떠나가지고 위기 상황이 생겼다 해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불러온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우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선거 때라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상대 후보를 폄하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고장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고 우리 회원군이 한 80여 개, 전국의 모든 농어촌군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농어촌 인구 소멸 예정 지역으로 그렇게 돼 있고 도내에도 이번에 기본소득을 새로 추가로 5군데를 모집하는데 무려 8개 군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정선군하고는 9개 군이 참여를 할 정도로 이것은 인구 소멸 지역에 아주 절실한 그러한 정책이고 또 효과가 검증되어가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그 지역의 정책을 잘못했거나 이렇게 해서 인구가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우리 군에 새로 태어난 아이가 66명이고 네, 또 제가 좀 사망하신 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476명입니다. 예,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좀 그러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가 예, 실질적으로 조금만 좀 기다려 이루어지는 부분에 주십시오. 대해서 자,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위기 지역이 누구 책임이냐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기본소득 참 좋은 정책입니다. 저는 더 발전, 개성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재원이 초창기 재원 아시잖아요.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된 거. 그것도 제가 오기 전에는 강원랜드 배당금이 한 90억대 중반 이 정도밖에 안 된 것을 강원랜드를 성장을 시켜서 제가 107억까지 만들고 그것이 바로 이 재원이 된 겁니다. 또 제가 강원랜드는 제2카지노 등 규제 완화를 만들어 놓고 나왔기 때문에 매출도 3천억이 뛰고 거기에 따라 또 우리 양질의 청년 일자리도 900개를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1년 뒤면은 강원랜드의 배당금이 정선군이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커집니다. 배당금뿐만 아니라 폐강 기금도 늘어납니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하고 났기 때문에 저도 기본소득은 충분히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결국은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업 유치, 대체 산업 발굴, 국책 사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랜드 부분이 정선군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폐특법 지정 이후에 정선군의 민간 사업자가 폐특법에 근거해서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회사가 8건이나 있었습니다만은 단 한 건도 성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강원랜드만 이제 개장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강원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태백에 추첩하거나 또 뭐 삼척에 또 태백의 오트 리조트나 이러한 커다란 실수를 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지요. 또 그래서 강원랜드는 우리 지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업이고 또 폐광 지역, 석탄산업 전환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그러한 중요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첨단 산업 제가 지금 이제 제 질문한 주도권 부분에 답변을 한번 토론인데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제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LPG 읍면별 배관방을 늘려가지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다. 아주 저도 내는 공약인데 참 좋은 공약입니다. 그럼 이것을 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최 후보께서는 도시가스를 이제 정선읍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아니 제 말씀하신 거죠? 질문에만 답을 해주세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이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이 있으니까요. 못 하신 말씀 그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도권 토론 방식은 전과 똑같고 6분씩 시간도 똑같습니다. 우리 정선군 유권자분들뿐 아니라 우리 다른 지역에 사는 강원도민분들도 다 우리 정선군 어떤 후보님들이 나왔는지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예, 좀 토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승준 후보의 주도권 토론 6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질문에 이어서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LNG 도시가스 사업을 이제 정선읍에다가 연결하겠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비가 10년 전에 한 60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한국도시가스하고 300억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정선군에서 만약에 그것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 공사에서는 그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포기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산자부 산하의 에너지관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탱크 저장 탱크형 LPG 배관망 사업을 권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정선군하고 횡선군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선읍 그리고 임계면 또 북평면, 열양면, 화암면까지 그 저장 탱크 배관망 사업을 실시를 하기로 돼 있고 지금 이제 농촌 지역의 작은 규모의 소형 저장 탱크 배관망 사업은 이미 6군데를 시공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LPG가 이제 LNG에 비해서는 약간 가격은 비쌉니다만은 아시는 대로 LNG보다는 훨씬 열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지금의 이제 개별로 이제 그 LPG 탱크를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LPG 공급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LNG 도시가스 사업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LPG 저장 탱크 사업을 이렇게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말씀하시죠. 예. 이제 정선읍은 그냥 이대로 소멸될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손들 제 100년, 주도권 시간이니까 300년,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고요. 30초 좀 보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00년, 1000년에 이어서 내려갈 도시인데 우리 아이들의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곳은 지금 뭐 기차를 놓거나 또 고속도로 놓는 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답변해 국토의 주세요. 짧게.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무슨 또 경제성 타락하면서 비용 타락하면서 이렇게 늦추고 있다면 우리 후손들의 정선 국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그리고 사업을 현실성이 없는 읍면 사업을 단위에 하시겠다고 지금 하니까 제가 말씀하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 LPG 주도권 배관망을 시간이니까 또 지선으로 그만하세요. 공급하는 30초도 거는 넘었고요. 굉장히 일단 최승준 중요한 후보께서 사업이에요. 진행을 저도 해주시죠. 동의합니다. 최 교수님. 네. 자, 우리 최 후보님 이제 정선에서 출생하셨고 서울로 유학을 가셨는데 그 대략 한 몇 살 때 유학을 가셨나요? 서울로. 12살 때 갔습니다. 12살 때 그러면 초등학교 네, 말씀하십시오. 한 6학년? 질문을 하면 6학년 제가 때 가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초등학교 예, 몇 그렇습니다. 학년 때 가셨나요? 예, 6학년 때 갔습니다. 6학년 때 가셨구나. 예. 5학년 그러면 말 이제 마치고. 예. 정선에서 중학교를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다닌 적은 없죠? 정선 중학교, 정선 고등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몇 분이 또 정선 중고등학교를 다녔다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 자,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예. 됐고요. 네. 아니 정선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정선 사람이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알겠고요. 제가 물어본 사법고등학교 말에만 나오면 안 답변하시고요. 됩니까? 임계고등학교 나오면 안 좀 되겠습니까? 시켜주세요. 최충 교수님 무슨 일단은. 정선 중학교 최승준 고등학교 후보님 시간이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계십니까? 자, 최 후보님 이제 군수에 출마하셔서 프로필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최 후보님 그 경력 중에서 대략 한 대학 졸업하고 거의 한 40대, 50대까지 한 20, 30년간의 경력이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그 군대 그 소집 해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뭐 사유가 있나요? 과거 네. 학생 운동을 하면서 그러셨죠? 예, 예. 민주화 운동 경력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혹시 그 건대 사건에 연루가 되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만요. 예. 그때 이제 물론 이제 대학생들이 한 2,500명이 거기 참가했다가 경찰에 쫓겨가지고 고립된 상태에서 60시간이나 있다가 거기서 이제 경찰에 진압해가지고 1,288명이 구속이 됐더라고요. 단일 사건으로. 네. 아마 그 중에 이제 한 분이신 것 같은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고학년들이 이끌려서 이렇게 많이 그런 이제 전과자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제 하는데 그 당시 최 후보께서는 대학교 4학년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제가 그 좀 혹시 말씀 좀 저기 드릴게요. 미안하죠. 괜찮다면은 그때 어떤 그 제목으로 이렇게 저 수영 받으셨는지요? 자, 참 진짜
지금 총리를 하는 김민석 총리, 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제가 평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강원 아니라 도지사를 하는 우상호 수석, 그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같이 학생운동을 하면서 자, 감옥에 알겠습니다. 갔다 이제, 오고 그만하시고요.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폄하하는 저를 뜻이 폄하한다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아니, 흥분하지 사람을 마시고 얘기하면 안 되지 제 얘기를 않습니까? 들으세요. 제가 최 후보님 그런 행동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화에 기여한 학생운동에 참여하셨잖아요. 자랑스러운 일이죠. 제가 뭐 그것을 그걸 폄하하려고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아니고 다만 정책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본인의 정체성에 정책 대해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 그 진보 진영 정당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이인재 그 신당 이제 후에 이제 국민신당이 되죠. 거기서도 활동을 하셨고 2000년대 초반까지 통합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정치 활동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보수 정당으로 이해창 후보를 지지하면서 보수 정당으로 이렇게 당적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때 자, 시간이 다 시절에- 됐습니다, 후보님. 네. 오늘 좀 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최철규 후보께서 6분 동안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후보께 묻겠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작년에 정선 종합감사를 했을 때 제일 심각하게 지적한 것이 인사 불공정 문제입니다. 이것을 아예 인사 비리가 고착화돼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고착화돼 있다. 그러니까 고착화라는 말이 뭡니까? 상습적이고 습관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감사 결과 8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승진 서열 명부를 변경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본 사람은 승진 서열 명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험 보지도 않은 사람이 자격도 없는 사람이 또 오늘 갑자기 승진 서열 명부로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 있을 수도 없는 저도 강원랜드에 3,700명의 직원들 인사권을 자 역할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승진 서열 명부까지 이렇게 비리가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심각하면 징계를 받을 정도이겠죠. 질문 중에 허위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우리 허위 후보께 사실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징계를 받은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징계받은 인사 비리, 사실을 제가 얘기하는 인사 겁니다. 명부를 예? 그 조작을 했다는 식으로 표현하시면은 그건 조작했다는 큰 표현은 범죄거든요. 우리 후보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 이 비위 사실이라고 적발돼서 징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비위 그 어떤 사실이라고. 내용을 말씀하시는 자, 그래서 거예요? 예, 그 어떤 내용을 그것도 지금 모르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강원랜드 직원들도 감사받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징계도 받고 하지요. 그런 자. 모든 책임이 대표한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불공정한 인사 문제로 우리 대다수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본인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불공정 강원랜드 직원들한테 인사 제가 문제에 그런 얘기를 대해서 많이 제가 들었어요. 묻지 않습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강원랜드 강원도가 직원들 지적한 예, 불공정 알겠습니다. 인사 질문을 문제에 해주십시오. 대해서 8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런 인사 불공정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좀 사과할 용기 없으셔요? 아니 그런 이제 우리 공무원 조직도 700명이 있는데 그 각각의 다 그 행정 행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사권자가 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부서장들이 있고 또 전담 주무관이 있고 그분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조직 관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10명, 20명 되는 조직 같으면은 일일이 다 관여를 하지만은 이 거대한 조직은 법과 규정으로서 조직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하는 사람 상 주고 충분히. 잘못되면은 벌하고 그렇게 네. 강원랜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잘 뭐 알- 일부의 예, 그런 충분히 잘 이제 알겠습니다.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싸잡아서 조직 예, 자체를 매도하는 충분히 것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 선량한 700여 공직자를 모독하는 발언이죠. 아, 충분히 잘 저는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그래서- 최 부사장 그래서 취임한 이후에 자, 공정성이 훼손됐기 일반화돼 있다고 하는 때문에 얘기들을 이 인사를 가지고 줄 세우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돕니다. 정선 읍내. 이런 것을 제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아마 우리 폐광기금, 공직자들이 폐광기금에 대해서 아실 좀 거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질문 폐광기금이 한 해 우리 누적된 폐광기금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뭐가요? 누적적으로 지금까지 폐광기금 예. 가운데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예. 총 누적액 폐광기금 총 누적액? 얼마입니까? 그것은 글쎄 계산을 해봐야 알겠는데 매년 한 뭐 1,700억 정도 되니까 상당한 금액이겠죠. 수조 원에 달하겠죠. 2조 9천억 정도 네, 거쳤고 작년 한 해 거친 폐광기금은 예.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작년에 지난해에 예, 지난해. 매출의 13%를 적용했나요? 지난해에는? 예. 그래서 한 1,800억 정도 그 됩니다. 1,800억 정도, 그 정도 1,700억, 그래서 이제 800억 정도 되겠죠. 정선군에서 예. 폐광기금 이용이 한 200 한 예, 그렇죠. 60, 매년 그 정도 됩니다. 되죠. 예. 그래서 이 폐광기금이 예. 그 목적 사업에 맞게 쓰여지려면 대체 사업이나 또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쓰여지는 게 참 많지 않고 주로 주변 환경 개선 문제, 또 마을길 넓히기, 뭐 마을 가꾸기 이런 데 쓰여지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정선 발전을 위해서 많은 재원들이 쓰여지길 바라는 이런 것들이 한목적으로 못 쓰여진다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주변 환경 개선 문제는 행안부의 교부세를 받고도 할 수 있는 건데 폐광기금 기업 유치를 위해서 좀 써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30초 하나 또 남았으니까 제가 좀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볼까요? 그 실적에 대한 폐광 말씀 기금 사업은 뭐 당연히 그 기금 사업 회계를 저희들 군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폐광 그 자원과하고 사전에 승인을 다 받고 협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뭐 한 목적성이나 또 적법성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세입 중에 그 재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출해서 어떻게 이제 알겠습니다.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6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최후보님들 답답하시죠?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셨을 텐데 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다 못하셨을 겁니다. 아마 다음 순서가 좀 식혀가면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후보님들 진심을 좀 전할 수 있는 코너가 됐으면 하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노래 한 곡씩 선곡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분 드릴 텐데 왜 그 노래를 선택했는지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진심이 전달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철규 후보가 전하는 지금 이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분입니다. 네, 최철규 후보는? 네, 저는 전인권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선곡을 했습니다. 뭐 잘 못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대여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이 노래인데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산 우리 정선 국민들께 또 오늘 하루 힘들게 힘겨워하면서 하루를 마감하신 정선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우리 정선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을 조금 더 더는 그런 따뜻한 군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승준 후보가 선곡한 지금 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인근의 삼척시 출신 박상철 가수가 부른 빵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너무 경쾌하고 아주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노래라서 제가 선거 때마다 이번에 3번째 로고송으로 쓰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 시골 버스를 타면서 이웃들끼리 그런 정치를 나눈 그런 아주 정감 어린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또 저희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와와 버스 와도 이것이 연관이 있어서 빵빵이라는 노래를 선정을 했습니다.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곳저곳 달려간다 와와 버스다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와와 버스에 우리 국민 모두의 복지와 행복을 싣고 신나게 달려가는
그러한 음악을 선정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뭐 아쉽겠지만 벌써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뭐 앞서 말씀 못한 의견이나 유권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마지막으로 1분 동안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화 중에 살짝 좀 흥분해서 좀 이렇게 결례가 된 그런 행동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말에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현실성 없는 정책만 가지고 국민들에게 무조건 선거 때 이렇게 투척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실행력 있는 검증된 군수 후보, 또 정선 전문가 이 최승준, 또 여당의 힘 있는 군수 후보로서 우상호 도전과 함께 한다고 하면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망 개선이라든지 가리왕산 국가정원이라든지 강원랜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발전이라든지 또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모든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최철규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정선 국민 여러분, 저는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국외 읍면의 성남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의원 8년, 군수 12년, 20년 이상을 정치를 하고서도 한 번 더 하겠다는 그 욕심에 우리 국민들은 정선을 절대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기본소득 더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무너진 정선경제 일으키겠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도 돈은 벌어오지 않고 쓰기만 한다면 그 가정의 가족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군수가 바뀌면 정선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열정적으로 토론에 임해주신 두 후보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6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한 이 토론회가 후보들의 면면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6시 40분에는 화천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럼 지원방송과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가 마련한 6.3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정성군수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